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7강 양도소득세 12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및 배제 13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등기할 수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한다는 뜻이고, 그 경우에는 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즉 비과세 혜택 같은 걸 안 주겠다는 얘기고, 배제라는 건 뭐냐면 부득이하게 미등기할 수밖에 없는 자산인 경우, 물론 등기할 수 있는 자산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불이익을 배제해 주겠다, 즉 불이익 안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소득 있지 않습니까? 과세 대상. 그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이었죠. 부동산. 자,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왜냐면 등기할 수 있는 게 뭐고 아닌 게 뭔지 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토지, 또 하나는 건물, 건축물, 건물 뭐 다 부대시설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양도할 때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등기하잖아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있지 않습니까? 요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식이 있었죠. 주식 등에서 주식. 굳이 안 배워도 되지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웠습니다.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주식, 이런 것들. 네 번째는 기타 자산이라고 있었어요.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네 가지 나오죠. 그 점포 영업권 뺀 그냥 시설물하고 같이 처분되는 영업권. 점포 영업권은 제외. 그거는 종합소득세 과세. 그리고 그 회원권 같은 거. 그리고 그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그리고 특정 주식들. 골프장, 콘도미니엄, 이런 그 부동산 과다법인 그런 주식, 특정 주식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근데 3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 보고 한번 읽어만 보시라고 했어요. 이해만 하면 된다고. 자, 그 중에 이거 기타 자산의 1번하고 영업권하고 그 회원권 같은 거는 유심코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3번, 4번은 이건 사실 우리가 등기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1번, 2번은 중심으로 좀 봅니다. 자,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또 세수는 아니죠. 기억이 나시면 천재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이죠. 나도 몇 년째 이걸 강의하고 공부하는 저도 어떤 때 헷갈리는데, 그걸 한번 보고 또 한 번 듣고 기억하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이분도 훌륭한 거예요. 처음 들어요 선생님 오늘. 괜찮아요. 그게 듣기 전에 사람 자꾸 잊어버리고 새로 놓고 잊어버려서 이거 반복하다 보면 나중엔 제가 얘기 안 해도 하면 하고 압니다. 그런 날까지 공부하시면 100% 합격하니까 처음 듣는 것 같으면 또 들으면 돼요. 지금 자, 부동산의 권리는 뭐가 있냐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한 건 아니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가 자, 지상권. 지상권 등기하죠. 자, 등기하는 것만 미치시는 겁니다. 지금 왜? 미등기 등기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자, 세 번째는 전세권이 있었어요. 전세권과 또 뭐가 하나 있었죠?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했어요. 등기된 임차권.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등기된 임차권. 자, 이런 경우, 자,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를 못해. 이거는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등기 안 하고 양도해서 양도시스템은 내면 돼. 즉 요거는 등기 대상은 아니니까 등기는 할 필요 없고 뭘 해야 된다? 양도했을 때 신고는 해야 된다. 이게 양도소득 신고 납부잖아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지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등기를 안 받아주니까 당연히. 자, 근데 이거 등기할 수 있는 거 5개 있었죠? 아토 개주공,
토지상환 채권, 계약금만 지급하고 양도하는 권리, 뭐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다 뭐 계약금만 양도한테 주는 권리. 이거는 주택 청약 예금 증서, 통장 얘기나 통장, 주택 청약 통장 같은 거. 공유 수면 매립 허가권. 자, 이런 것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공유 수면 매립하면 땅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되니까 허가권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납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 대상은 아닌 거고. 자, 그럼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양도 안 하고, 자, 다 등기가 돼 있어. 토지, 건축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쪽은 등기가 돼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지금 V 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누군가 양수 받은 다음에 그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소유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누군가 이전을 받았다면 이전 등기를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팔아라 이 얘기인데, 이전 받고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거야. 자, 중간 생략 등기란 얘기에 바로 딴 사람에게 팔고는 자기는 쏙 빠지는 거야.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거야. 이 경우에 걸리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야. 걸리면. 안 걸리고 넘어가면 알 수가 없잖아. 본인이 세금 포탈하려고 고짓을 했는데, 걸리면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 주택도 해당이 돼요.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주택을 예를 들자고요. 자, 주택을 샀어. 자, 갑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을에게 팔고 을이 또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다 하면 되는데 을이 등기를 안 한 거야. 중간생략 등기, 민법에서 보면 중간생략 등기가 이거에 바로 지금 갑에서 병으로 판 걸로 등기부에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1세대 1주 다 비과세를 받았다고 쳐요. 지금 갑도 비과세, 을도 비과세 상황은. 그런데 을이 그 짓을 하면 나중에 걸리면 비과세 받는 거 혜택 없이 양도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 양도한 금액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에 양도를 했어. 근데 내가 살 때 4억이야. 그럼 1억에 대해서 비과세 받으면 돈을 안 내는 건데, 원래. 미등기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70%, 1억에서 70%, 7천만 원을 세금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야, 미등기 양도. 만약에 등기를 했다면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 사람이 주택 36% 내면 되는 거예요. 최대가 36%예요, 사실. 1세대 1주택이라면 2주택이면 50% 내면 되는 거고 36을 3,600 내면 될걸. 걸렸어. 그러면 70% 내는 거예요. 70%. 70%만 내면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징역을 살 수도 있고 벌금도 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70%만 문다는 거고, 다른 형법에 규정된 거에 의해서 혼나면 그건 그거대로 또 혼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배울 필요는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등기 양도자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된다.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면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안 했다가 걸리면 세금 바가지로 문다고 확실히 설명을 해줘야 돼. 자, 이런 권리들을 양도했을 때, 이렇게 미등기로 양도했을 때, 방금 뭐라고? 토지, 건축물, 아파트 해당돼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입자권을 내가 양도를 받았어. 그 상태에서 양도를 하려면, 다시 양도하려면 반드시 등기하고 양도해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등기 안 하고 양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지금 그걸 보자고, 이제 지금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자, 불이익. 자, 먼저 불이익부터 배우는 거예요. 불이익. 첫 번째, 양도소득세. 자, 양도세라고 해요. 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등기 양도상사 하면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다 내라 이거야. 비과세 배제. 자, 만약에 감면 받을 수도 있었어, 사실. 근데 미등기 하면 감면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죠. 미등기를 왜 해? 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 계산하는 과정을 배웠는데, 장기로 보유하면 특별 공제도 있어. 자, 장기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특별히 공제를 해줘요. 그 보유한 기간만큼 액수를 줄여준다는 얘기야. 그거 안 한다 이거야. 그것도 안 해줘.
자,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있어. 한 250만 원 해주는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요 양도소득에 제일 먼저 보면 3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 자체를 감을 해줘. 1년 단위로 한 250만 원씩. 이 공제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안 해주겠다. 아주 그냥 벌이 센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했지만, 중과 양도소득세 몇 프로? 제일 높아, 70%. 70%. 여러분들 양도 차익 한 2억 생겼어. 기분 좋다고 했는데 1억 4천 세금 내려면 눈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중과 70%. 엄청 센 겁니다. 설사 비과세했다 해도 배제돼서 70%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요 경비 계산이나 요즘은 이건 다 없어요. 지금은 다 실거래가로 계산해요. 2005년도 이후로는 다 실거래가 계산이기 때문에 거의 없고, 이게 아주 몇 년 전 거야. 몇 년 전 거라 하더라도 미등기 있으면 다 추적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 계산 공제 일괄적으로 대충 개괄적으로 계산한 데서 계산 공제라고 그래요. 필요 경비를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이 뭐냐면, 내가 양도한 가액이 있어. 판 금액을 얘기해.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내가 들어간 경비, 즉 취득할 때 돈 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비를 얘기하는 거야. 빼면 요게 양도 차익이야. 자, 내가 5억에 샀어. 취득을 4억에 했어.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럼 빼면 1억이잖아. 이 1억이 양도 차익이란 얘기예요. 자, 이 양도 차익. 그런데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이 필요 경비가 나오는데, 이러한 필요 경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데서 계산이야. 그래서 개괄적으로 계산할 때는 공제를 해줘. 공제를. 좀 공제를 해줍니다. 왜? 그때는 양도가액도 필요 경비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 같이 계산을 해주는데, 보통 3% 정도로 공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으로 3%를 하는데, 이것도 10분의 1밖에 안 해준다는 얘기야. 이걸 10분의 1만 해주겠다. 0.3%만 공제해주겠다는 거야. 엄청 줄어서 거의 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 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말했던 건 배제하는 거, 불이익을 배제. 부득이하게 미등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꼭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7가지 정도. 어떤 경우에 배제를 하는가. 자, 불이익을 배제하는 거야. 즉, 불이익 안 주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사는 경우. 장기 할부 조건. 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해. 등기가 안 돼. 자, 그런 경우.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두 번째는 법률 규정상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나 판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농지야, 농지. 이거는 농지만 해야 되거든요. 농지 중에서 비과세되는 농지나 감면받는 거. 오직 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의 교환, 그리고 분합 배웠죠? 대토는 감면만 대상이에요, 대토. 자, 요 감면, 이런 경우는 미등기 해도 농지만큼은, 도시지역 농지는 해당 없고, 농림지역의 농지, 이 농지들은 미등기해도 요거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 농지만큼은. 자, 네 번째는 무허가야. 등록할 수가 없고 등기도 못해. 무허가로서 1세대 1주택, 요거는 봐주겠다는 게 서민들이잖아요. 내가 주택이 있는데 한 채밖에 없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나와 집에. 그럼 등기도 못하는 거야. 뭐 등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미등기 할 수밖에 없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혜택, 이건 불이익을 안 주겠다. 이런 경우. 자, 그리고 토지구의 정리사업이 됐어. 자, 토지구의 정리사업. 이렇게 정리사업 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하니까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건 공적인 사업들이니까. 여섯 번째는 그 환지 처분. 자, 채비지. 건설업자가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 건설업자가 일해주고 대신 채비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
그럴 때 환지 처분하기 전에, 환지 처분 공고 이전에 그 채비지로 그 건설업자가 용역의 대가로 이 취득한 채비지를 환지 처분 공고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가 애매해요. 그런 경우에도 봐주겠다. 이건 건설, 도시개발 사업이나 그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런 정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자, 7번째는 상속받은 자산이에요. 자, 상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내가 상속을 받으면 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법률 규정상 이건 등기 안 해도 된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배웠죠. 그 상태에서 공공사업이 시행이 된 거야. 공공사업. 그러면 내 이름으로 상속 등기한 다음에 공공사업자 넘겨야 되지만 그 공공사업 시행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바로 상속 등기 안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거에서 바로 사업자로 이전 등기해주는 것도 봐준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는 공공사업위에서 봐준다는 거야.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7가지의 경우에는 불이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이익 배제. 자, 그리고 이제 취득 시기하고 양도 시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요 취득 시기하고 양도 시기는 아니 양도소득세 배우는데 왜 취득 시기 왜 배워? 이러는 분들 많아요. 아, 나도 그 이해해.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아이신데 양도소득세 왜 취득세 배울 때도 헷갈려 죽겠는데 양도소득세 또 나오네?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짜증 내시면 안 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주택을 매매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한테는 취득세 설명해 줘야겠지. 그렇잖아요. 그럼 양도하는 사람한테 뭐 해야 돼? 매도하는 사람. 양도소득세 설명해야 될 거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개가 동시에 벌어져. 그걸 2개 동시에 보자. 왜 그런지 보면, 자, 갑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여러분이 지금 중개를 하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지금. 왜 취득 시기하고 양도 시기를 같이 배우는지를. 을이 매수인이야. 매수인. 여러분이 중개를 해서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이. 자, 계약이 되면 이 계약 과정에 보면 처음에는 계약금 지불하죠. 계약금. 그 다음에 뭐예요? 중도금 지불하잖아. 그 다음에는 잔금을 지불하죠. 잔금. 물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 자, 마지막에 잔금이 지급이 되면 이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날을 기준으로 되는데, 자, 이날을 기준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잔금이 지급한 그 날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까지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예정 신고납부 해야 돼요. 올해부터는. 2010년부터는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5% 가산세 물고 2011년도부터는 가산세 10%, 2010년 20%. 옛날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2009년 12월 31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가 없어졌어. 다만 2010년에 한해서만 5% 해줘. 그리고 2011년부터는 그것도 없어져. 아이고 뭐 공제 안 받고 말죠. 그럼 그 다음에 신고 안 했다고 신고 불성실에 가서 20% 물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거 누가 한다? 매도인이 하는 거예요. 이건 매도인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면 양쪽 다 설명해줘요. 양쪽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을도 언젠가는 팔 거 아니야. 을도. 을이 언젠가는 매도를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을이 언젠가 병에게 판다면 이 사람이 보유기간 같은 거 정할 때 보유기간 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양도를 했나 양도 시기 정할 때 그 원칙이 이 잔금 지급일이 취득한 날이야. 그날로부터 또 잔금 지급을 했던 이 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보유기간 되는 거예요. 3년이면 3년이고 이거 5년이고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한 거야. 결국 이 날 취득한 날로부터 또 양도한 날 그 같은 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야.
결국 취득한 날이 양도. 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한 날, 양도인 입장에서는 양도한 날이야 그게. 그래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나오고, 취득세에서는 양도시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취득세에서는. 그러니까 취득시기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취득시기에서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두 개 다 얘기해 줘야 돼. 왜? 양도인, 취득인 둘 다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취득시기가 바로 양도시기하고 똑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규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왔냐? 우리 교재에 기본적으로 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이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기본적으로 대금청산일이에요. 대금청산일. 대금을 언제 냈냐? 그냥 대금, 원칙이 대금청산일이야. 뭐 딴 얘기 없어. 그리고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가 않을 때,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주식 같은 경우는 자 이름을 게시했다 해서 명의 개서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금을 불분명할 때는 등기 또는 등록, 접수일이 있어. 접수일. 즉 등기 신청일을 얘기합니다. 등기, 여러분들 공시법령 배울 때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일에, 등기 신청하면 접수를 받아. 그 접수일이 바로 등기 신청일인 거예요. 똑같아. 등기 신청일이 접수받은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기관 입장에서는 접수일이고 신청일, 신청일이야 이게. 등기 등록 접수일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원칙적으로 이 대금청산일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에요. 사실상의 대금청산일. 불분명할 때는 등기 등록 접수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승계, 증여인은 증여받은 날, 그리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부취득일 경우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읽어보시면 아는데, 취득세하고 비교해 놓는 건 왜냐하면 지방세로서 취득세는 세법의 ABC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본이야 이게. 근데 취득세, 지금 양도소득세 배우는데 취득세 기억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야 정상이야. 기억이 나면 훌륭한 분들이고. 그래서 그 취득세 우리 교재에다 일부러 취득세의 취득시기도 또 정리를 해줬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개 다 봐도 좋고, 그냥 양도소득세만 푸세요. 그냥 양도소득세 부분만. 헷갈리니까. 취득세 안 봐도 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냥 양도소득세 있는 부분만 쭉 봐. 아, 원칙이 이용호 선생님이 사실상 대금청산일. 국습한 법보공은 취득세도 사실상 대금청산일. 양도세도 사실상 대금청산일. 헷갈릴 게 없어.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좀 더 두 번, 세 번 공부하신 분들은 그때 취득시기도 내가 정리해놨으면 그때 비교하면서 그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번에 보려고 그러면 헷갈립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기타의 경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두 가지가, 하나는 시효취득 같은 경우. 민법에서 우리가 시효취득을 하면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거지만 예외적으로 이거는 등기를 해야 돼.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면 등기한 날 취득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점유한 날 있죠. 점유를 개시한 날. 즉 처음에 점유한 날. 그날이 기준이 되는 거야. 등기는 물론 20년 후에 하겠지만 20년 전에 점유한 그날이 내가 취득한 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취득의제라는 게 있어.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부터 해방되고 6.25를 겪고 이런 혼란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게 자본주의가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편법이 많고 묵인되는 게 많아서 그거를 정리를 했어. 취득의제라고 해갖고 언제 정리를 하냐면 85년, 86년에 싹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84년 10월 23일 이전에,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 토지, 건축물 뭐 이런 것들, 부동산과 관련한 것들은 그 이전에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다 무조건 이전거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애매한 것들은 다 이날로 의제해버렸어.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도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권 같은 경우, 증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증권 같은 경우는 1986년 1년 뒤야.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그 이전권 이날로 다 모은 거예요. 법을 재정비했다는 겁니다. 고전에 혼란스러웠던 거를. 그래서 여러분은 뭘 외워야 돼? 이 두 개 중에 이걸 외워야지. 이걸 85년 이걸 우리가 시험 범위가 부동산 관련세법이 증권 관련세법이야. 헷갈려 하지 마세요 제발.
85년이라는 이것만 외우면 돼. 취득 의제 그러면 부동산은 무조건 85년. 부동산 다음에 증권이야. 생각을 해봐요. 부동산이 먼저 있어, 증권시장이 먼저 있었어. 부동산은 지구가 생성되는 순간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85년. 이것만 외우면 증권은 80년 그 다음으로 나와. 알겠죠?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오늘 공부 안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7강 미등기 양도세의 불이익 및 배제를 배웠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배웠습니다.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그게 바로 계약, 매매를 한다면 유상 이전의 경우에는 바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잔금 지급일로부터 매수자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거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그 잔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정신고 납부는 다음 시간에 아마 또 지나서 또 배울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